백신 접종 현황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진짜 1차 접종 80%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맞출 사람이 없어. 이럴 때는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차 접종자를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79.92%. 내일이면 한 0.03%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주말 넘어가고 나면 80을 도달하지 않을까. 이 80% 되고 나서 막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이게 안 넘어가지네. 접종 완료자는 73%, 사실상 세계 1위, 추가 접종자 0.13%였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50대 이상하고요. 6개월 이상 지난 50대는 또 맞을 거래요. 올 안에. 그게 지금 추가 접종이죠. 추가 접종이 3차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얀센 접종자는 부스터샷 예약 돌입했으니까 얀센은 원래 한 번만 맞는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얀센도 2차 접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얀센 맞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예약을 하고 있으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댓글창에 종표는 새날의 핵입니다 그랬는데 김영삼님께서 핵 새날의 핵폭탄이시니까요. 저기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 저는 참고로 부스터샷을 25일날 맞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뭐 맞아요? 화이자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러면 1차, 2차 다 아스트라제네카? 저는 1차, 2차 다 아스트라제네카 의료인이니까 1차, 2차 아스트라 하고 5월 달에 2차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 부스터샷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부스터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맞으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6개월 지났다. 그리고 부스터샷 대상이다. 그럼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다른 걸로 맞는다고 해서 뭐 별도의 부작용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푸나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79.92% 계속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어제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백신을 죽음의 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언론에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백신을 죽음의 약이라고 헤드라인을 걸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백신 접종률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는 데는 우리 언론의 책임이 너무너무 커요. 백신을 계속 지금 심지어는 죽음의 약이라는 헤드라인까지 보는 상황에서 이 백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구했는데 일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이라든지 직계 좀비 속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논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고 하면. 근데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든 백신 접종률을 높이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도 백신 맞을 때 그런 언론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다 이런 거 하면 진짜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맞아도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정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는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정변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맞는 것이 더 보호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저질환자도 추가 접종을 받는 대상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는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이게 발표가 된 게 있어서 알려드리면 내분비 장애, 당뇨, 뇌하수체 기능 이상, 부신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서는 심부전, 심근형, 심근경색, 고혈압, 만성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 등도 포함이 되고요. 만성 신장 질환, 만성 심부전, 사구체 질환,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 천식이나 폐기종, 그리고 신경계 질환, 파킨슨병, 치매, 뇌성마비, 그리고 소화기 질환, 간병변, 만성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저질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맞으셔도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믿고 맞으셨으면은 더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100만 원은 됐어야 된다. 1인당 100만 원은 됐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최근 나온 보도들 보면 OECD의 선진국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장사를 못했는데 정부가 다 빚내가지고 그분들 방역 협조한 자영업자들한테 다 보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은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됐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저 홍남기 그 총리도 어쨌든 세금이 32조나 더 거쳤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은 필요하죠. 25만 원 5차 국민지원금 받은 거 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썼습니다. 곱창 2번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거기 곱창집도 사람이 없는데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그리고 32조가 더 거쳤다는 거는 세금에 32조가 더 거쳤다는 거는 국민들한테서 그만큼 가져간 거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따져서 국민들이 또 그만큼 벌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32조를 걷어갔는데 국민의 돈을 걷어간 거 그거를 국민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그 손해를 보존을 해주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거 그 임대업자한테 돈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또. 원래 소상공인들의 수익 매출의 상당 부분은 임대업자한테 원래 들어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소상공인들 피해를 보상을 해주니까 피해 보상금 줘봐야 임대인들 배만 불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또 몰아가요. 참 이게 우리 언론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100만 원 됐어야라는 부분이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중에서 언제가 가장 효과가 있었느냐를 기억을 해보면 1차 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얼마씩 받았었지 그때? 20만 원인가 받았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좀 넘게. 네. 그 정도는 받았을 때 그때 효과가 팍 났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차를 선별을 하다 보니까 선별은 선별대로 비용이 들어가면서 국민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카드를 꺼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해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쪽 보수 쪽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공짜로 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 전반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태어나는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과정들이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럼 태어난 사람들이 입만 쪽쪽 빨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들어오는 돈은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데 최근에 지금 3, 4분기까지 수출량 보면요. 역대 최고의 점을 찍었어요, 이미. 맞아요. 그 1년 동안 수출했던 양보다 올해 3, 4분기까지 수출했던 게 더 많이 찍었어요. 국가는 전체로 보면 돈을 엄청 벌어. 근데 직장 없는 사람, 비정규직,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에요. 그 경제정책으로 내수가 잘 돌고 수익이 많아지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걸로 선순환시킨 다음에 진짜 복지가 시작되는 거야.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 엄마들이 다 얘들 보내놓고 커피숍에서 놀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찼어. 그런 세상 만들려고 우리가 투쟁하는 거야. 그럼 아직도 애가 태어나면은 엄마들이 몇 년이고 아기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나라의 일꾼이 되고 세금도 내고 그 국민들이 그 국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돈 있는 자 없는 자 돈이 없어도 병원에 치료를 받게 만들고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는 돈을 많이 벌어. 국가는 돈을 많이 버는데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고 세금 일자리도 없고 하면 그게 양극화예요. 돈 버는 놈만 버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시대정신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걸 생각을 했던 건데 기존에 박정희 때 태우던 기재부의 그 느낌을 아직도 홍남기는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가 국민의힘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내 새끼들 죽어요. 푸나님이 하나 중요한 걸 빼먹으신 게 있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이 현상이 기업은 돈을 많이 버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소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지는 순간요 기업도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업이 훌륭한 물건을 내놔도 국민들이 돈이 있어야 그걸 써주고 그래야 경제가 순환이 되지. 그게 멎는 순간 발생한 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에요. 그게 193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이거든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국가가 왜 국민한테 돈을 주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국민은 왜 국가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양면이거든요. 국민은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거를 이 정상적인 순환 과정이 정말 보수 언론이나 보수 그 경제학자들 때문에 뇌가 멎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순환이라는 이 대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경제학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경제부,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가 되고, 근데 못난 놈들은 돈 못 버니까 니들이 그냥 굶어 죽어. 그 마인드인 거거든요. 근데 가지신 분들, 기득권에 계시는 분들, 일반 국민이 건강하게 기본 생활은 영위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구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생각 좀 바꾸시기 바라겠고요. 홍남기는 세금을 남기남?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서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이재명이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네. 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